김영환이 그 백석의 흔적이 많아요. 그 길상사에 가면. 길상사에 가면. 그래서 이 국문화 가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길상사에 가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런 시 아세요? 본것 같아요. 여러분 한참 제목은 들어봤어요. 네가 들어보셨었는데 그 이제 어쨌든 뭐 그건 몰라도 되는데 이 김영환이 이제 그걸 기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랬대요. 1,000억이 넘으면 요즘 1,000억이라고 칩시다. 이거 1,000억이라고 해봐야 이건 백석의 시 한 줄 값도 안 된다. 백석의 시 한 줄 값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백석이 이제 김영환을 사랑을 했지만 백석은 유부남이었어요. 실제 유부남이었고 그래서 사랑을 해서 이제 떠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나타샤는 김영환을 알죠. 김영환과 흰 당나귀는 눈 속에서 가는 당나귀를 말하는데 그 되게 유명해요.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안 가냐면 그 김영환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부인이 있잖아요. 남자가 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심정을 헤아려서 안 가고 그 얼마나 이게 가져온 말인지 여인의 입장에서 내가 같이 이렇게 가버리면 그 부인은 어떨까? 그렇죠. 진짜로.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죽는데 김영환이 팔았잖아요. 자기가 유골을 뿌릴 곳도 있어 이제 그 장소를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한두 평만 달라고 그랬대. 그 넓은 주겠어 안 주겠어요? 안 줘. 나중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유골로 그냥 내 유골을 그 일산서 주변에 뿌려달라. 그렇게 해서 죽어요. 김영환.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백석 씨 한 줄 값도 안 되는 1,000억이 우리는 100만 원도 아깝잖아, 그죠? 근데 대단한 여인이죠. 그 연기론이라는 시를 제가 그걸 썼어요. 연기론이 이제 아까 제가 풍경 뭐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시 썼거든요. 연기론 해가지고 쓴 시가 이거 법륜사 처마 끝에 매달린 종. 그러니까 그 풍경 있잖아요. 그 끝에 금빛 물고기 한 마리 매달립니다. 매달린 종에 또 금빛 물고기에 매달린 은빛바람에 목탁 소리 잠들어 있다. 제가 이제 연세법으로 시를 쓴 거예요. 목탁 소리는 바람을 밀고, 바람은 종을 밀고, 종은 금빛 물고기를 빈다. 이렇게 이제 시를 쓸 때는 여러 가지 기법을 쓰시면 좋아요. 연세법 알죠? 계속해서 이어가는. 내 마음 잠시 금빛 물고기에 덩그러니 걸려 있다. 해가지고 연기로 시를 쓴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를 이렇게 이 문학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하면 되게 시상들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 저는 요즘에 또 기독교를 제가 좀 늦게 믿었어요.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막 성서와 관련된 시들 이런 거 한 20편 정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공부라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한다는 게. 자, 3번부터 할 차례죠. 거기 보면 이제 신성소설이 신성소설. 네, 신성. 성술을 성자의 귀신 신자거든요. 천상의 섭리에 따르는 원형성을 바탕으로 하되 작가의 의도가 가미된 신성소설이라고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나라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신성소설이에요. 하늘나라 이야기, 천상의 이야기니까. 세속소설은 보통 평민들의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속소설. 이건 나중에 여러분 3학년 2학기 때 좀 가면 구소설과 작가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때 좀 더 배우실 거예요. 여기서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세속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원형성, 여러 작품이 하나의 관리로 분류될 때 생겨난 바탕, 근원이 되는 성질, 원형성이라고. 그 원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정도. 군담소설은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상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 소설인데 여러분 이제 군담소설이 또 재밌어지는 게 군담소설 좀 설명해요. 여러분 군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군. 이 군을 왜 이렇게 쓴 줄 아세요? 한자를? 군을 이렇게 쓰는지. 차 위에 뭐가 있죠, 이렇게. 이 군대 가면 이 트럭이나 이런데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항상 덮고 다녀. 맞죠? 텐트 같은 거를 덮고 다니잖아요. 차 위에. 그래서 이 군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실제로. 네, 천막같이 항상 은폐하고 하잖아요. 포로라고요, 포로. 예, 그렇죠. 그런 걸 이렇게 군대 좀 높은 퇴임하셨더라고요. 사진에 나오셨는데. 맞아.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군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담 소설이라는 게 이제 영웅 군담 소설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유충렬 전투. 이게 좀 재밌는 게 보세요. 이 군담 소설 또 두 개가 나눠져. 이 공부하면 되게 재밌다니까. 임경업죠. 여러분 임경업은 실제 존재하죠. 네.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역사형 군담 소설이라고. 역사적 인물을 군담 소설로 쓴 거죠. 그렇죠. 역사적인 인물을 군담 소설도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유충열전은 뭐냐면 충과 열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죠. 유충열이 있어 없어? 유충열이라는 인물이 없어요. 그냥 만든 거라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걸 역사적 인물이고 이거는 이제 요즘 말로 허구형이죠. 허구형 군담. 임경업 장군은 인용이 있으니까 이건 역사형. 실존 인물. 네. 실존 인물은 역사형이라고 하고 실존 인물이 아닐 때는 허구형이라고 해요. 허구형.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 군담 소설 또 이 두 개로 나눠진다. 군담 소설도 예를 들어서 뭐 소대성전이라 있고 소대성전. 그러면 이건 소대성 있냐 없냐 없어요. 여러분 학원 중에 대성학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뭐 재수할 때 많이 가나 크게 성공한다. 얘가 대성할 거다 이거.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에펠레이션이라고 해요. 에펠레이션. 이름 붙이. 에펠레이션. 이름을 붙인다. 에펠레이션. 이름 붙이.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면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 붙이기가 또 두 가지 나눠져. 복잡하죠. 이름 붙이기는 이름대로 갈 수도 있고 이름과 반대로 갈 수 있어. 이름대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진수성찬 있죠. 식객에 나와 서영만의 식객에 진수성찬이 있어. 진수성찬이 맞나? 성찬이 남자 이름 같지만 이 작품 속의 여자예요. 맞죠? 진수가 남자고 나중에 진수와 성찬이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식객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 나오잖아요. 근데 김동인의 감자의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복녀야. 그럼 복녀니까 이 복복자 아닙니까? 복이 많은 여자예요, 맞죠? 복이 지지리도 없는 여자. 복녀는 읽어보면 정말 그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뭡니까 이 주인공을 막 그 죽이고 막 그러고 나중에 막 잡혀가고 뭐 그런 여자 나오거든요. 되게 하층민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 에펠레이션은 이름대로 갈 수도 있고요. 이름과 정반대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마 에펠레이션 이름대로만 간다고만 안 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건 동료가 저는 이거 공부를 안 할 때는 이게 운명의 이 엎드릴 복자 써서 복종하는 여자 이런 건지 알았어. 공부를 안 하는 건데 이게 원래 복자가 복자로 나옵니다. 자, 하여튼 그 세속소설, 원형성, 분담소설까지 했고요. 주인공은 알겠죠? 주인공, 히어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자 주인공 히어로고 여자 주인공은 뭐라고 하죠? 여주인공? 헤로인이라고 합니다. 헤로인. 여자 주인공은 우먼 히어로 이렇게 안 써요. 헤로인. 남자 주인공은 뭐라고요? 히어로는 많이 들어봤죠? 여주인공은 헤로인. 그다음에 영웅소설.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난 뒤 난관을 극복하는 이야기. 영웅소설. 그다음에 혼사장애. 이게 좀 그저 어려운데 혼사장애. 이게 뭔 소리냐면 주인공이 혼인을 이룰 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까지 겪어야 하는 갈등. 혼사 이게 그래서 종교 예전에 막 드라마 중에 신의 전쟁 이런 게 있었어요. 신의 전쟁.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엄마는 무교고 뭐 아들은 기독교고 뭐 새로 부인은 뭐죠? 불교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복잡해지겠죠. 이 종교 갈등 요즘에도 막 있지 않나요? 혼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안이 완전히 달라. 그럼 쉽지 않다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걸 이제 혼사장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낙선제. 이 낙선 창덕궁에 가면 낙선제가 실제로 있어요. 아시죠? 낙선제. 그래서 이게 이제 낙선제가 이제 뭐냐면 창덕궁 동쪽에 상중인 후궁이 거쳐 있대요. 상 알죠? 상 당했다. 대장전. 그럼 낙선제가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뭔지 아세요? 왕실 도서관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창덕궁 낙선제 많이 들어봤죠? 왕실 도서관이라니까. 왜 그러면 낙선제가 있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깊이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궁녀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밤에. 뭐 이게 뭐 뜨개질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뭘 읽어요?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 낙선제에 있는 장편 소설은요.
요즘에 막 24권 이거 일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요. 막 많게는 180권짜리 줬어. 책이. 한 편이에요. 네, 한 편이. 1권부터 180권. 물론 이제 얇겠지만. 그럼 여러분 180권짜리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동지 될 때까지 읽어도 다 읽을까요? 열심히 읽어. 아니 정말 거짓말. 하루에 한 권씩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대단하죠. 옛날에는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오산이 오산. 할 게 더 다양했다니까. 뭐 게임 안 해도. 하여튼 그다음에 대장경 소설, 조선 후기에 이제 이것은 이제 긴 소설, 가문 소설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대장편 소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장편 소설, 가문 소설 11, 12번 있잖아요. 있죠. 요거는 이꼴 관계, 이꼴 관계. 같은 거예요. 대장편 소설하고도 하고 가문 소설하고도 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대장편 소설 잘은 모르실 거예요. 뭐 소현성록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좀 전문적인 소설들이어 가지고요. 뭐 일반인이 아시기 힘들어요. 그건 이제 3학년 2학기 때 좀 배우실 거예요. 하여튼 가문 소설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 몇 대 이야기가 나오냐면 3대 이야기예요. 3대. 최소한. 원 제너레이션, 이렇게 제너레이션 있잖아요. 3대 이야기. 그래야지 이야기가 막 꼬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것은 이 장편 소설은 한 명의 보통 이제 남자는 한 명 나오겠죠. 여자는 기본적으로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남자가 만난 여자가 최소한 3명, 많으면 뭐 10명. 그러니까 그 구운몽 있잖아요. 구운몽이 성진과 팔선녀 이야기 이건 알죠? 구운몽 몰라요? 구운몽이라는 작품이 9명의 헛된 꿈이잖아요. 성진 1+8이라고. 성진과 팔선녀 이야기. 그러니까 남자 한 명이 여자 몇 명이에요? 8명. 그러니까 이 고전술 공부는 뭐 여자 8명이 남자 1명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남자는 1명. 남성 중심적이에요. 여자는 뭐 8명, 3명이고 이게 다 대장경이었어요. 이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그때 가서 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태소설. 세태소설 이제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냐고. 이춘풍전 들어보셨어요? 그게 세태소설. 대표적 이춘풍전. 이춘풍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춘풍이 이제 다 탕진하고 나니까 부인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장루를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태소설. 이 세태소설이 이제 현대 소설로 가면 천변풍경이라는 게 있어요. 천변풍경. 박태원의 천변풍경 들어보셨어요? 요게 이제 그 근대 소설의 천변풍경 이게 이제 뭐냐면 청계천변을 하죠. 천변이야. 이것도 알아두세요. 현대 소설로는 천변풍경이 있어요. 그다음에 옛날 소설로 뭐가 있다? 이춘풍전. 자, 그다음에 됐죠? 실전은 일을 실자예요. 일을 실자. 그러니까 전승이 전해지는 것을 잃어버렸다. 전승이 중단됐다는 거야. 그걸 실전이다. 그러니까 막 전해지다가 이게 전해지 않아 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전, 일을 실자, 실전. 자, 대표적인 보세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니까. 이거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이야기하면 난리야.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 뭐냐면 빙산이 이렇게 있어요. 빙산은 10분의 1만 보이는 거예요. 10분의 9는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타닉과 침몰한 거예요. 아, 빙산이다 하고 생각하면 부딪혀. 그러겠죠? 하여튼 그래서 실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춘향전에 여러분 춘향전 알죠? 춘향전 모르는 분 없잖아요. 원래 춘향전 근원 설화가 있어요. 남원 추녀설화. 원래 춘향이는 예뻐요, 못생겼어요. 춘향이 예뻐요? 춘향인데 가을 여자가 아니잖아요. 남원 추녀설화에서 나왔다니까. 남원에 못생긴 여자가 한 남자를 보고 상사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좀 예쁘게 만들자. 제가 전에 이야기 아니 진짜로 이 근원설화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춘향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설화가 있어. 그래서 이제 막 이걸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판소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학년 올라가셔서 배울 거예요.
우화 소설. 이게 우화예요, 우화. 우화는 동물을 의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대주전이라든가 그러니까 쥐서자 써가지고 서대주전 이런 게 대표적인 우화 소설이에요. 동물을 통해서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 작자는 아실 거고 전기수. 이 숫자가 늙은이 숫자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고전수를 낭독을 하는데 이 전기수에서 재밌는 게 뭐냐? 여기 안 나오는데 요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한자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전법이 뭐냐면 자 이런 이야기. 자 전기수들이 이제 막 어디 시장 통해서 이야기해. 막 재밌게 이야기해. 중요한 장면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를 안 해. 그러겠죠? 왜 안 하겠어요? 이 사람들 먹고 사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걸 들고 다녀요. 주머니. 그럼 여기다 동전을 던지겠어 안 던지겠어? 엽전이든 뭐 있는 거 뭐 숟가락이든 뭐 던질 거 아니에요. 이게 요전법. 중요한 순간에서 이야기 멈춰. 그러면 사람들이 막 던지는 거야. 빨리 이야기해달라. 요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재밌을 시간에 광고 때리잖아요. 똑같은 거. 요즘. 그 다음에 전기수. 그 다음에 차람이에요. 차람. 뭐 한자 차람인데 요 람자가 볼 람자고요.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빌려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책 대여점이에요. 책 대여하는 거. 차람. 그랬죠? 그 다음에 필사. 원래 소설 붓으로 베껴 쓰는 거. 요즘은 그냥 볼펜으로 쓰는 것도 필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 필사 이렇게 쓰죠. 필사. 그 다음에 새 책. 서의할 때 새 책이 새 책. 이게 새 책이 책 대여점이에요. 대출용 책을 마련해 놓고 돈 뭐 2,000원, 3,000원 내고 책 대여점. 그 다음에 방각본이에요. 방각본. 이 방자가 여러분 무슨 방자냐면요. 동네 방자. 동네 알죠? 동네 방자인데 여기에서는 이 방자가 이 방각본에서는 서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서점에서 새겨놓은 책인데 이 방각본을 써놓으세요. 목판본이라고 써요. 나무에 새겨놓은 목판이 뭔지 알겠죠? 그거 찍는 거예요. 고전소설 유통의 발전된 형태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소설을 간행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 써놓으세요. 이 방각본은 상업적 목적으로 목판하는 것. 상업적 목적으로 목판하는 거. 이게 방각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필사하려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이 나무에다 새겨 글자를. 그래갖고 먹물 붙여갖고 찍으면 많이 찍겠어요, 못 찍겠어요? 그게 방각본이에요. 그다음 폐관, 민간의 소문과 이야기를 수집하는 관리인데 이 폐자가 무슨 폐자냐면 이삭 폐자, 이삭 알죠? 이삭을 줍는 관리인데 민간에 떠든 이야기를 막 가지고 와요. 그런 관리를 폐관이라고. 이삭 폐자면 이삭 줍듯이 가져간다. 여기 소설 배경론 23번. 소설 배경론이에요. 이거 우리말로 쓸 수 있겠죠? 소설 배격한다. 소설이 왜 배격하냐? 이런 생각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게 되게 유명한 작품이면 소설이라고 써야 돼요? 대설이라고 써야 돼요? 유명한 거. 대설이라고 써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돼요. 왜 숫자를 썼냐? 하찮은 이야기라는 거지. 소설의 원래 뜻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찮은 이야기라니까. 장자라는 책에 보면 소설을 엄청나게 비판해요. 사람들 다 홀리는 이야기다. 아까 뭐 만복사 덕폭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막 유혹하고 홀리는 이야기. 소설. 그래서 소설 안 좋다. 배경론. 근데 소설 배경론의 반대말이 뭐냐? 소설 효용론이에요. 소설이 독자에게 교훈을 준다. 즐거움을 준다. 그게 소설 효용론. 이거를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여러분 1학년 시험 모르실 건데 알려드릴게요. 문학 당의정설. 당의정설이 뭐냐면 당의가 뭐냐면 설탕옷이에요. 설탕옷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아이신 지금도 있죠. 그 마이신 이렇게 뚜껑같이 이렇게 생긴 거 캡슐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속에는 엄청 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마이신 몰라요?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캡슐이니까 그냥 먹어버리면 쓰지 않는지 모르죠. 네. 이게 설탕옷이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교훈만 하면 딱딱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걸 문학 뭐라고 한다? 당의정설. 나중에 이제 문학에 이게 여러분 2학년 2학기 때 배우실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문학 당의정설. 제도적인 했고 아까
나온 거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 상어는 일상어를 상어라고 해요. 그 당시 감동은 아실 거고, 그다음에 화이론, 화는 빛나는 화자고요. 오랑캐 이자예요. 오랑캐 이자, 화이론. 그러니까 이 이자는 뭐냐면 중국이죠. 중국의 문화를 숭상하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이걸 화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자기 나라는 중간에서 빛나는 나라에서 중화민국 이렇게 쓰잖아요, 맞죠? 중화요리. 그러니까 중국집 요리보다 중화요리가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인물, 이것도 되게 유명한 말 나왔는데, 인물성 동의론. 이거는 방송에서 안 하시더라고요. 인물성 동의론, 이게 뭔 소리냐면 조금 설명드릴게요. 인물성 동의론은 어디에 나오냐? 연암 박지원의 뭐에 나올까요? 박지원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뭐 있을까요? 호질이라는 작품 있어요. 박지원. 호질이 뭐예요? 뜻이? 호질의 뜻 아시는 분? 호랑이의 질책이라는 뜻이에요. 호랑이의 질책. 호랑이 꾸짖는 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 호질 너무 재밌어요. 이것도 다 이야기를 끝 없는데, 한 여자가 있어. 여자가 과부예요. 항상 과부예요. 뭐 후조를 했다고 막 소문이 나요. 근데 아이들이 있어. 근데 성이 김씨, 박씨. 이거 되게 수절을 잘했다는 여자인데 여기서 웃기는 거죠. 성이 김씨, 박씨는 한 세 번은 이해가죠. 남자 성을 따르니까.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의 엄마가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훈장 선생님하고 밤에 이제 같이 막 있는 거예요. 그 같은 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발견을 해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겠죠. 그다음 어디에 빠지냐? 똥통에 빠져. 이 훈장 선생님. 똥통에 빠져. 이 똥통에 빠진 훈장을 누가 봐요? 호랑이가 딱 지켜보고. 호랑이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양반을 질책하는 이야기. 발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호질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니들처럼 그렇게 사기는 안 친다. 니들처럼.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사람이 어때? 인물이잖아요. 이게 인물이라는 게 사람을 의미하는 게 이 무슨 동물을 가리키는. 사람과 동물이 본성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해가요? 그걸 인물성 동의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하고 똑같이 어른이 뭐 아기에게 뭐 잘 키우고 젖을 먹이고 이런 건 똑같은데 너희들처럼 사기는 안 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들이 사기치지 않잖아. 사람들만 사기치죠. 그래? 그래, 뭐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인간과 동물들이 성품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사방에 1학기 때 배우실 거예요. 한년 올라갈수록 깊어져요. 자,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8쪽에 보면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의 친구가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 인자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사람 인자 모르시는 분은 두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이야기고요. 이거는 서 있는 사람이기도 서는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에요. 고개를 숙이는 모습. 이렇게. 이게 사람이죠. 서 있는 사람이긴 하지. 그다음에 이 점칠복자는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람 인자고 그러니까 사람 인자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 점칠복자 구분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선거할 때 이 복자라고 그랬죠. 사람 인자 아니라고 기억나시죠?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거북이 등껍질 배딱지에다가 막 불을 피워가지고 얘 가죠? 그런 것으로 이제 발견해서 이렇게 썼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물, 주인공, 인물성 동의론. 이거 아까 했어요. 대화자, 갑골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였다. 사람인과 대화자가 결합한 형태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 글자는 거꾸로 선 사람, 즉 죽은 사람을 의미한다. 삶과 죽음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변화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사람이 이게 죽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화, 그다음에 개화기, 구술문화, 형상화, 개화기 있죠. 구술문화. 그다음 자기예요. 지읒작자인데 뭐 한자가 어떻다 그것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작자,
공동작, 내포 작가. 공동작은 작가가 많다는 소리고 내포 작가는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한 2학년 2학기 때 좀 배우실 건데 내포 작가는 뭐냐면 이 주인 작가가 글을 쓸 때 이 인물이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할 거고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이런 쪽에서 글을 쓰면 독자들은 웃을 거야. 이렇게 글을 쓰면 독자들은 막 놀랄 거야. 이런 걸 다 생각하고 글을 쓰는 작가들. 그걸 내포 작가라고. 이해갑니까? 조금 더 작가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포 작가라는 걸 써요. 그렇게만 지금은 알아두시고 전할전자는 오른쪽 보세요. 전승, 전설, 가전체, 전기수. 전기수는 했고 이제 가전체를 또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그리고 가전체는 뭐냐면요. 가전체 좀 알려드릴게요. 1학년이시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인화, 두 번째는 생인. 이게 이제 고려 때 가전체가 막 등장해요. 자, 가전체 대표적인 작품을 해드릴게요. 공방전이라는 작품 있어요. 공방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방전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공방전의 공방의 의미가 뭘까요? 공방. 자, 이 공자가 무슨 공자냐? 물론 큰 공자로 쓰기도 하지만 구멍 공자로 쓰기도 해요. 자, 방 뭐죠? 네모방.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좀 더 설명 쉽게 해드릴게요. 동그라미가 있어. 이 안에 네모가 있어. 뭐 생각나요? 상평, 통보, 역적. 공방전, 돈 이야기라고. 돈이라고 쓰면 안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 이름이 공방이야. 공방이란 사람이야. 그럼 돈만 밝히겠어요? 안 밝히겠어요? 뭔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이 사물을 사람처럼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생애를 막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국순전, 국선생전, 정시자전 되게 많아요. 규정치로. 규정치로 쟁론. 근데 규정치로 쟁론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가전체라고는 하긴 하지만 가전체하고 조금 다른 게 이거는 이제 가전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좀 좋은 질문하셨는데 가전체는 이 사물들을 의인화한 것만 나와. 근데 이 규중치로 쟁론기 같은 경우는 규중치로 쟁론기는 그 주인공 사람이 나오고 이 주인공 사람이 없을 때 막 쟤네들이 막 나는 어떠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죠? 규중치로 쟁론기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는 가전체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잡기라든가 그런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가전체는 이 어떤 사물들이 막 생애를 이야기. 그리고 규중치로 쟁론기는 생애를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내가 잘났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골무가 잘났어, 뭐 가위가 잘났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조금 달라요. 가전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세고 그 다음에 이제 차자 있죠? 차자 글자 빌려오는 거 차람. 그 다음에 차용어 빌려 쓴 말 차용어 빌려 쓴 말. 제가 이야기했죠. 배추도 배채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하얀 야채. 여기 배추가 우리말이 아니에요. 한자라니까 배채. 하얀 야채에서 나왔어요. 그런 게 차용어. 담배도 토바코라는 포르투갈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 거. 돼지 식자. 돼지를 상징하는 글자인데 여기 보면 이 돼지 새끼들이 막 젖을 먹고 있는 모습 보여요? 네, 그런 모습이에요. 실제로. 돼지 새끼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돼지 돈자입니다. 돼지 고기 육자. 그러니까 돈가스 있잖아요. 돈가스. 그러니까 돈가스가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영어와 한자의 절묘한 만남이에요. 돈가스가 돈하고 가스잖아. 맞죠? 영어로 뭐라 그래? 폴크 커튼 맞나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재밌는 게 기름 주유소에 가서 기름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드릴까? 만땅. 만땅이라는 게 가득 찰 만자에다가 탱크의 합성어예요. 아셨어요? 만 탱크였다니까. 만탱크다 얘가 모르겠다 만땅이라고 하자. 그래서 한자와 영어의 절묘한 만남. 만땅이라고 이런 거 했어요. 풀탱크 영어로 말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이거 돼지 고기잖아요.
그 다음에 집가짜예요. 집면을 붙여서 대지를 기르는 사람. 그러니까 재밌는 게 집가짜가요. 예. 이게 어떻게 설명해나? 어떻게 돼지씨였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 똥돼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제주도에 가면 이게 위에서 보이는 밑에서 막 받아먹는 예. 지금도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그 제주도의 집을 표현한 거 실제로 집가짜. 아, 여기 위에 집면자가 있고 밑에 예. 하여튼 있어요. 요즘에 없어졌나 제주도에 있나? 있어요. 똥돼지 있잖아요 지금.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 이거 진짜 재밌지 않아 공부하다 보면. 예. 그래서 작가, 가문 소설. 그러니까 이게 중문과에 다니잖아요. 이런 거 공부 안 해. 그냥 그런 거 하고 그렇죠. 중문과에서 그냥 한자만 가지고 외워 이건데 국문학 공부에서는 좀 달라요. 쫓을 축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돼지 시자와 조금씩 걸을 척자예요. 뒤에 있는 조금씩 걸을 척. 저를 쳐. 네, 그래서 돼지를 뒤에서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쫓을 축자예요. 돼지를 뒤에서 쫓아가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축출 들어보셨을 거예요. 축출. 네. 각축전. 네. 축출한다, 쫓아낸다, 각축전. 그러니까 뿔각자는 막 뿔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다음에 수, 돼지 시자 여기에 이제 8팔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8팔자는 이제 몰아간다는 뜻인데 돼지를 뒤에서 쫓아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모습.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할 일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이뤘죠. 이를 숫자예요. 거기 이를 숫자가 아니라 이 룰이 이거 잘못 났네. 이를 숫자라고 써놨죠. 이 룰 숫자예요. 이거 오타예요. 이를 숫자가 아니라 이르다 보면 어디에 이른다는 뜻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역할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돼지를 쫓아가서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어. 그럼 내 역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숫자다. 그래서 완수, 미수. 뭐 미수란 말을 하잖아요. 무슨 미수? 살인 미수. 그 미수 쓰는 거. 미수. 자, 그다음에 작을 숫자는 뭐 아실 거고 소설, 소품, 소악분데 이것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소설은 아실 거고 소품은 뭐냐면 조금만 기본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다 설명은 끝도 없으니까 소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양반들이 하층민의 이야기를 쓰는 거. 그걸 소품이라고 해요. 소품. 양반이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소품 작가가요. 이옥이라는 남자예요. 남자. 이옥이라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엄청 유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배우셨을 거예요. 이옥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글을 잘 써요. 저희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옥에 대해서만 한 학기 공부했는데 이 사람 소설이 이만큼도 못하고 끝나. 그만큼 이옥의 작품들이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뭐 이옥 작품까지 몰라도 이옥이라는 인물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소악부는 뭐냐면 소악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소악부는 뭐냐면 악부라는 것은 중국의 그 뭐랄까 처음에 만들어진 시. 그러니까 한시 중에 이 악부가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에요. 관청인데 한무제라고 있어요. 중국에 한무제 때 만들어진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인데 이 소악부에서 이제 그 시를 악부시라고 해요. 악부시.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 이 악부시가 있는데 악부시 보면 이건 아분이 없어. 우리가 아까 고채시 뭐 근채시 이런 거 했잖아요. 아분. 자, 상야라는 시가 있어요. 상야. 한유시. 이걸 상사라고 무식하다고 그래요. 상야예요. 그때는. 하늘이시오. 이 호칭이. 자, 보세요. 상야. 자, 이거 써도 하늘이시오. 아욕 여군 상지. 여자가 이야기해요. 나는 그대와 아욕 여군 상지. 서로 알고 싶다고. 옛날에 요즘은 이제 막 여자들 대시해서 나도 좋아. 이게 옛날은 안 되잖아요. 이게 중국의 초기시라고요. 나는 그대와 서로 알고 싶다고 하니 장명무절세. 아욕 여군 상지 장명무절세. 언제까지나 저희로 하여금 끊어지거나 새하여짐이 없게 하소서. 이걸 여인이 어디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다 이야기해요. 남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기가 막혀. 산물음. 산에 언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려면 산에 언덕이 없어져요. 강수 위갈. 양지강에 물이 다 말라버려야 돼. 동네 진진. 겨울에 천둥치고. 동네 진진. 하우설. 여름에 눈이 내리고. 천지합. 천지가 붙어버린다면 내가 몇분자 그제서야 감히 임과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구구절절하죠.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 3,000년도 전에 쓰여진 건데 진짜 잘 썼어요, 못 썼어요. 보시네요. 네. 이런 걸 어디 가서 인터넷 보고 하지 마시고 저 이거 안 보고 간 거 보이시죠? 안 보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시는 뭐 아분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막 자기 멋대로 써요. 이런 게 이게 악부시예요. 이게 악부시인데 음악을 단다 많죠. 근데 이 수악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게 많은 거예요. 수악부는 뭐냐? 우리나라에 고려 가요가 있어요. 고려 가요가 있죠. 우리나라 고려 가요를 그러니까 한시 형태로 만들어 버려. 우리나라에 고려 가요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동동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그랬죠. 동동. 아까 했잖아. 동동은 안 했구나. 쌍화점.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동동도 있어요. 이 쌍화점이 원래 우리말로 지어진 거 있었다고 그랬죠. 만두 가게 뭐 만두 사러 갔는데 주인이 내 손목 잡았네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 쌍화점이 우리말로 돼 있는 것을 뭘로 썼냐? 뭘로 썼어요? 한시로 써요. 한시. 이건 나중에 여러분 2학년 2학기 때 배우실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소학부라고. 그러면 이 소자가 작으니까 작은 학부냐? 그런 뜻이 아니야. 이때 소는 우리나라. 자, 학부는 우리나라 시예요? 중국의 시예요? 중국의 시죠. 한 문제 때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소학부는 우리나라의 시. 소학부 하나 가지고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아. 공부가 얼마나 공부의 끝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 알려면 악부를 알아도 악부는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고 한 문제가 나오고 상야가 나오고 다시 우리나라 고려가요의 쌍화점이 나왔다가 쌍화점을 한시로 쓴 것이 수학부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수학부 하나 설명하려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수학부 그 다음에 다소 만택 방고 쪽고 남녀노소는 아실 거고요. 뾰족할 첨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는데 자 이게 이제 나오죠. 첨예하다 첨단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뾰족할 첨자가 되게 재밌는 글자. 왜 재밌는 글자냐? 보세요. 작은 숫자 큰 대자죠.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뾰족하다는 건 이렇게 생겼죠. 예. 그러면 어때요? 이게 좀 더 크고 여기 좀 작지 않나요? 네. 맞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뾰족할 첨자예요. 이 모양을 만든 거예요. 첨예하다. 첨예하게 대립하다. 날카롭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홍길동전인데 이것도 그냥 뭐 조금 하다가 말더라고 보니까 멀리 마시더라고. 근데 홍길동전은 여러분 홍길동 테마파크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 어디요? 경기도 어딘가 강원도 어딘가. 강원도 있어? 아니요. 아니에요? 전라남도 백년사 장성이죠. 장성에 가면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문학과 공부하시면 갈 때가 천지라니까 심심하지가 않아요. 심심할 틈이 없어요. 홍길동 무대가 저기였어요? 네, 홍길동 무대가 여기 실제로 장성 가면 백년사만 가지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 좀 기회가 되면 코로나도 지났으니까 한 학기 끝나고 나면 한 번씩 좀 가서 되게 재밌잖아요. 하여튼 장성에 가면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길동이 뭐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거 허균의 작품이죠? 예. 허균의 작품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일도 보니까. 자 이제 그 133쪽으로 가서 여기 보면 자, 어, 시, 일, 곡, 즉, 불가 이런 말 나오죠? 133페이지. 자는 공자예요. 공자. 여러분 한자 공부하다가 자자가 나오잖아요. 100% 공자예요. 자활이래요. 자활. 맹자는 자활 이렇게 안 써요. 맹자활 그러지. 공자예요. 공자님께서 뭐뭐에라는 뜻이에요. 시 이때 시자는 이 시자예요. 이날에 곡 울곡자예요. 울곡자. 즉 울면 곧 불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해석돼요? 울곡자라고. 여러분 울곡자도 이게 사람이 우는 게 아니에요. 개견자 보이죠? 개가 입 벌리고 우는 거. 그러니까 운다는 건 사람 이게 보면 한자가 되게 재밌는 게요. 사람의 형상이 아닌 게 너무 많아. 자, 아까 무일집자 기억나요? 무일집자 기억나냐고. 나무에 뭐가 있어? 새들이 모이고 있어. 사람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
자, 이틀 습자 보세요. 이틀 습자. 자, 새가 깃털을 가지고 막 팔랑팔랑하는 거야. 학습할 때 습자가. 사람은 관영 없다니까.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공부하자고.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을 만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자가 이날에 이게 조조 애도한다는 뜻이잖아요. 조곡을 하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자가 뭐뭐 애고요. 그 밑에 보면 승성 3년 9월에 뭐 이건 9월에 백제병 백제군 군사병자가 알겠죠? 백제병이 올레자예요. 침범할 침자예요. 침범할 침 쓰세요. 침범할 침. 그다음 어느 뭐뭐에서 그다음 진성에서 침범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진성을 침범했다 이렇게 좀 의역을 한 겁니다. 원래대로 진성에서 침범했다. 그다음에 막을 방자예요. 민지구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이 지자가 뭐뭐의예요. 막는 것은 심어 방천이에요. 그러니까 깊을 심자 어느 뭐뭐보다예요. 뭐뭐보다 막을 방자 신의 천자. 신해를 막는 것보다 어렵다. 멋지죠? 백성의 입을 막는 게 신해를 막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자는 뭐뭐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뭐보다.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이 상자는요 이게 중요한데 일찍이 상자예요. 일찍이상. 내가 일찍이 삼상. 이 사자는 벼슬할 사자거든요. 3번 벼슬을 했어. 근데 삼견 축어군. 자, 이 중요한데 삼견 축어군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삼견 축어군.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한자가 여러분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재밌어요. 이 어가 뭐뭐에게. 지금 축출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축출한다. 이 견자가 중요해요. 이때 견은요 당하다는 뜻이에요. 볼견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본다고 해석은 안 돼. 당한다는 뜻이에요. 자, 3번 임금에게 축출을 보았다예요, 당했다예요. 여기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동의 의미로 쓴 거죠. 자, 그다음 군자 불이언 거임. 자, 그거 뭐예요? 군자가 불 아니라는 거죠. 이언 말로써 거인이 이 거자는 들거자거든요. 그러니까 든다는 거 쓰니까 뭐예요?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겠죠. 이 사람 막 띄워주는 거예요. 비행기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군자는 말을 잘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 높이 평가하지 않고 불자가 있습니까? 불이인 패언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불이인 패. 이 패자는 패한다는 뜻이에요. 패한다. 그러니까 패할 패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형편없다는 이유로 그의 좋은 말까지도 말도 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자가 다시 설명할게요. 군자가 말을 잘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말 잘하면 사기꾼도 말 잘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변호사도 말 잘하잖아요. 또 사람됨이 형편없다는 이유로 그의 좋은 말까지는 버리진 않다.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사람됨이 형편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자가 이자인데 밑에 보세요. 수단이나 원인을 나타내는데 이는 자 넘겨보세요. 이 위라고 나와요. 이 위. 뭐뭐로 삼자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라는 것은 이제 뭐뭐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는 이해가죠? 다시 군자는 불이언 말 때문에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들지 않고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또 불이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을 그러니까 말을 그다음에 좋은 말까지 이게 패할 패자라고 그랬죠? 패하지 않는다. 사람 말을 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는 뭐뭐 때문에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뭐뭐 때문에 해석되시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뒤로 넘기면 EA VB라고 해서 A로서 B를 삼다는 뜻인데 자 EA VB 오늘 여기까지 끝내야 되니까 EA VB A로서 뭘 삼다? B를 삼다. 이 수거예요. A로서 B를 삼다. EA VB.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자 하늘이 장자는 장차예요. 장차장. 하늘이 장차 이 뭐뭐로써요? 부자 공자로서 아까 공자 공부자라고 그랬죠? 삼는다. 뭘 삼아요? 목탁으로 삼을 것이다. 하늘이 장차 장차예요. 뭐로써?
부자, 공부자죠. 공자로서 삼는다. 여기서 한자 아니에요? 목탁으로 삼어. 그러니까 공자를 아주 크게 쓰려고 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오, 이어, 위사. 자, 봐요. 아까 이의 윗이 여기 써놨죠? 뭐라고 써요? A로서 B를 삼다라고 그랬죠? 썼잖아요. 요 여자는 너였잖아요. 너였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너로서 뭘 삼아요? 죽음을 삼는다. 나는 네가 죽은 것이라 여겼다. 이런 정도 해서.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생아자 부모. 생아자.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님이고, 지아자 포자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수가라만 들어오셨죠? 관중과 포수. 그때 포자예요. 포수가를 말해요.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고, 그래서 관포지교라만 들어보셨을 텐데, 관중과 포수가의 사기. 써보세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수가가 정말 좀 넓잖아요. 친구, 그런 관계.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어요. 한문에는 관영어 자자가 덮은 뜻이 맞는데, 관영어 플러스 자는 하는 사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밑에 보세요. 민자, 방지본. 그러니까 이때 백성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것은이에요. 해석돼요? 백성이라는 것은 나라방자예요. 나라방자. 나라의 근본. 옛날에 그 우리나라 영화를 방화라고 했잖아요. 방화 기억나세요? 방화 몰라요? 우리나라 영화를 옛날에 방화 시리즈 그랬다니까. 나라방자. 그리고 제자 민지신.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백성의 마음이다. 그래서 기심상 즉 그 마음이 상할 상자에 상하면 즉 기본상 그 근본도 상한다. 해석돼요? 상할 상자라고 상할 상자. 그 마음이 상하면 근본도 상한다. 그 다음에 소경 제차 공경할 경자에 바소자. 공경하는 바가 제 있을 제자 2차 여기에 있고 공경하는 바가 여기에 있고. 해석돼요? 바소자 뭐라고요? 공경할 경자 그다음에 있을 제자 여기 차 소장 제피 뭐예요? 높이는 바. 이 장자는 여기서 이제 길장자지만 높인다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높이는 바가 제차 제피 저피자거든요. 저기에 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바는 여기에 있고 높이는 바는 어디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런 뜻인데 이 공경할 경자를 제가 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공경할 경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쓰거든요. 한자를 보세요. 공경할 경자는 사람이 죽어. 그러면 뭘 덮겠죠? 관으로. 덮잖아요. 그리고 무덤을 이렇게 만들죠. 그럼 여기에 풀이 나야 안 나요? 풀 나죠? 풀 나잖아요. 이게 풀초자예요. 사람을 덮었어. 자, 그러면 이걸 높게 다스리는 거예요. 높게 다스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제초 작업하는 거예요. 그럼 막 그 경주에 가면 엄청난 막 뭡니까? 무덤 많잖아요. 무덤 제초 작업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모습. 공경한다는 건 그걸 제초 작업하는 모습이에요. 모르셨죠? 한자 되게 재밌다니까. 이런 거는 뭐지? 그냥 여러분이 한자를 그냥 공부할 때 다 이야기. 그래서 공경하는 바는 여기 있고 높이는 바는 저기 있다. 신지소호자. 신이 여기서 지는 뭐뭐 가라는 뜻이에요. 신이 소호자. 좋아하는 것은 도입니다. 해석되죠? 신이 좋아하는 것은 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35쪽 두 번째만 하고 138쪽 하고 문제 좀 9시 안에 끝내드릴게요. 자, 도지 이정 거기 찾으셨죠? 135쪽이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지는 백성을 가리켜. 백성. 이때 지는 그것인데 백성을 이 정은 정의 다스릴 정자거든요. 다스릴 정자. 그러니까 법으로서 법과 제도로서 이때 도는 길도자면 이끌다는 뜻이야. 이끌고. 해석돼요? 백성을 이걸로 이끌고 뭐로써. 그 다음에 가지런할 제자예요. 가지런할 제자. 제지이형. 그러니까 형벌로서 가지런히 한다는 건 단속한다는 뜻이에요. 단속해. 그러면 민면이 무치예요. 백성이 힘쓸 면자야. 무치니까 뭐예요? 부끄러워할 줄.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럼 한자 되게 재밌는 이유 설명해요.
부끄러울 진짜가 뭐냐? 이게 부끄러울 진짜예요? 귀자의 마음 진짜죠. 부끄러워지면 어때? 귀가 빨개지죠. 귀의 마음이라.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부끄러울 진짜예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그래서 백성이 힘쓰면 그러면서 이제 부끄럽지 않고 도지이덕. 그러니까 덕으로서 이끌면 여기서 길도자가 아니 이끌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이끌면 제지이내요. 그리고 이제 가지런히 단속한다고 그랬죠? 이 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백성이라고 그랬죠? 백성을 단속을 해. 뭐로서 예로서 단속한다면 유심 그러니까 유치 부끄러울 진짜니까 부끄러움이 또 차자의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서 또 더욱 그다음에 이 격을 갖출 것이다 그런 뜻이니까 더욱 선해진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백성을 법으로서 이끌고 형벌로서 단속하면 처벌을 면하려고만 할 거 부끄러움 느끼지 않지만 덕으로서 인도하면 그리고 예로서 다스리면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런 식입니다. 거기 이제 뒤에는 거 넘어가고요. 138쪽 보세요. 거기 이제 위기라고 나오는데 위기 자 한자로 한번 볼게요. 사면초가 사방의 초나라의 노래. 그 밑에 있는 건 읽어보세요. 유방과 황후의 싸움에서 유방이 이기는 건 아실 거예요. 사면초가. 그 다음에 진퇴양난. 진퇴양난이 난이 아니고 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백척간두. 장대가 한자예요. 백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 있어. 됐죠? 여리박빙이에요. 여리박빙. 이게 뭐냐면 여는 같을 여자, 밟을 리자, 얇을 박자, 얼음 빙자. 얇은 얼음을 밟는 듯하다는 거. 여리박빙.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연장했죠. 조용히 하라는 거. 그다음에 뭡니까? 초미지급이에요. 탈초자의 눈썹 밑자, 갈치자의 급할 급자. 눈썹이 타들어가는 듯 위급한 상황. 초미지급. 급할 급자, 탈초자예요. 138페이지에 지금 그 5번 하고 있어. 5번. 138페이지에 5번. 거기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1번은 사면초가 사방의 초나라의 도에 2번이 진퇴양난 3번이 백척간두 이 간자가 장대간자라고 했어요. 4번이 여리박빙 그래서 밟을 리자 얇을 박자 얼음 빙자 얇은 얼음 밟는 사람. 5번은 초미지급 탈초자의 눈썹 밑자 갈치자의 급할 급자 눈썹이 타들어가는 밑에. 자 오른쪽 일촉즉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일촉즉발의 위기다. 한 번이 촉자가 부딪힐 촉자거든요. 한 번만 부딪혀도 발사한다는 거예요. 폭발한다. 그 다음에 누란지위 누란 이건 알을 포개놓은 듯한 형태. 여러분 알 포개면 이게 포개지나요? 그게 누란지위. 쌀 누자 계란 난자 누란지세 형세세자 누란지세 형세세 형세세자 누란지세 그 풍년 누가는 알겠죠? 바로 앞에 든 소리고요. 어인가요? 예, 서이 그렇죠 어이죠. 형세할 때 누란지세 바로 앞에 든 소리. 그래서 뒤에 보면 보세요. 140쪽에 자 읽을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다 했으니까. 1번 원형성 2번 대장편 소설 3번 실전 4번 우화 5번 차람 6번 허구 7번 상어 8번 감동 9번 누란지세 10번 세속소설. 이거 뭐 다 아까 한 거잖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1번부터 15번은 아까 어디를 보라고 했어요. 이거 이제 저 여러 번 해서 이제 알겠잖아요. 흐름을 좀 잡지 않았어요? 거기 124부터 126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소설을 간행하는 거. 자, 그럼 찾아보세요. 방각본 기억나요? 방각본.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상을 중심으로 고전 소설의 하이 갈래 군담 소설. 소설 베끼는 거 아까 말했어요. 필사. 그다음에 주인공이 혼인을 이루어 행복한 결말을 겪어야 하는 갈등, 혼사 장애. 현상이 섬진다는 원형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작가의 의도가 뭐 이렇게 쓰인 거 찾아보세요. 네. 그 아까 신성수설이라고 그랬죠. 신성수설. 이해가시죠? 신성수설. 거기 19번, 22번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 사면 초가. 우리말로 써요. 한자 쓰지 말라고 그랬죠. 얇은 얼음을 밟는 듯한 거. 열이 박빙. 백자나 되는 높이의 장대에 오른 위태로움.
백척 간두. 눈썹이 차들어가는 위급한 상황. 초미 지급. 자, 23번 아까 했죠. 생하자 부모.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고, 나를 아는 사람은 후수가다. 뭐 이런 거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민자 이것도 했잖아. 민자. 기억나요? 민자 이거 어디 있냐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나오는 거 거기 그 134쪽 보세요. 134쪽. 거기 보면 중간에 있잖아.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상하면 근본도 상한다. 이쪽. 그걸 이야기하는. 그다음에 도지 이정 이거 금방 했잖아요. 135쪽 보세요. 백성을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순속하면 처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뭐 나오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한자를 쓰라는 게 절대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쭉 하시면 되고 4월 12일까지 여러분 그 리포트 써야 되니까 저도 지금 아니 4개 근데 저기 뭐야 읽을 줄만 알면 된다고 그랬는데 연습 문제는 보면 막 주관식도 있고 한자. 그런데 시험에는 그렇게 막 뭐 쓰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기말 시험 안 봐주셔서 그런데 객관식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했다가 네. 안 했다가 계속 아니 이거는 아니 시험 절대로 주관식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좀 아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과제가 이제 다음 주가 지금 10일이고 10일 날은 선거예요. 그러니까 17일 날이니까 여러분 리포트 다 마무리 잘 하시고 이 보세요. 제가 이거 하나 하는데 이렇게 시간 걸려. 제가 3시간 동안 열심히 들었는데도 두께 써. 사지 선다양만 나오는. 그렇죠. 당연히 사지. OX는요? OX 안 나와요. 이 25문제가 다 사지 선다. 사지 선다양 네, 있는 사지 것만 선다. 풀어봐요. 걱정하지 그러면 마시고. 선거날은 안 해요? 선거날은 이 학습관이 문을 안 열어요. 학습관이 문을 안 열고. 뒤로 이제 가는 거. 네. 회장님이 좀 이 오늘 마지막에 외우는 한자를 가지고 네.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한테 교육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것 좀 근데 안 할 들어보고 수도 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안 할 것들이- 수도 없어. 네. 그거를 응용을 해서 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어. 자.